비 오는 날 나가서 바르진 않을까? 아니, 비 오는 날 바르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톡톡톡톡. 톡톡톡 발라주세요. 발라주세요. 더 발라주세요. 이거 좀 써도 되나요? 네. 나중에 얼만큼 비용 쓰는 게- 청구하시는 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스킨케어에 이어서 피부과 전문의 오세진 선생님과 함께 선크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네, 오늘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여름철이니까 특히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름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막 얼굴이 막 불타오르는 느낌이 너무 심하게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왜 자외선 차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면 금방 붉어지고 또 주근깨가 많이 남아요. 지인 씨는요? 저는 선크림을 안 발라서 햇빛을 잘 차단을 못 시키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고 들었거든요. 자외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인데요. 자외선에는 이제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A와 자외선 B가 있습니다. 이 자외선 A는 즉각적인 색소 침착도 유발시키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적으로 색소 침착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자외선 B는 주로 화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난 다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껍질도 막 벗겨지고. 맞아요. 그런 화상을 유발시키면서 또 색소 침착도 유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피부의 탄력 저하도 가속화시키게 되고 주름이나 잡티와 같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노화도 유발하게 됩니다. 저 예전에 그런 사진을 본 적 있었어요. 오래 일한 기사님의 얼굴 사진이었는데 창문이랑 가까운 쪽 얼굴이 쪽 실내 쪽에 있는 얼굴보다 맞아요. 훨씬 많이 늙고 주름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걸 보고 노화에도 영향을 이렇게나 끼치는구나 하고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열심히 발라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바르면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양을 적당히 바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자외선 종류가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를 잘 차단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거든요. 네. 근데 하루를 지내다 보면 자외선 차단제가 흘러내리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맞아요. 또 제가 요새 테니스를 많이 치는데 밖에서 테니스를 치고 땀을 흘리면 자외선 차단제가 막 다 흘러내려 있어요. 맞아요. 땀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땀이 많죠. 흘러내릴 때마다 계속 바를 순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답을 드려보면 먼저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기자차, 유기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무기자외선 차단제라고 해서 무기자차라고 줄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기자차는 피부에 보호막을 이렇게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당구장에 있는 판처럼 이렇게 깔리고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저절로 튕겨내는 거죠. 그래서 당구공이 튕겨나는 맞아요. 그래서 침투하지 못하게 오. 퉁퉁퉁퉁퉁. 자외선 차단제 뒤에 성분명을 보면 이게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인지 아니면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일본어라 가지고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사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요새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좀 비싸도 한국에서 사야 되겠어요. 이 성분명을 보시면 보통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알 수가 있는데 징크 옥사이드, 그다음에 티타늄 디옥사이드라고 적힌 게 있어요. 제거에 징크가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제가- 게 이제 무기자차인데 네. 근데 요거는 단점이 백탁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그래서- 되게 열심히 펴발라야 돼요. 잘 안 바르면 되게 펴져요. 허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왜 선크림 바르고 허옇게 되신 남자분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바르셔가지고. 목 이런데 뭉치고. 네,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방어막을 까는 거다 보니까 잘 씻겨내지 않으면 이제 땀띠나 모낭염 같은 트러블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잘 씻어내주는 게 좋은데 유기자차에 비해서는
민감 반응을 덜 일으키게 돼요. 네, 그래서 애기들도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맞아, 맞아요.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샀어요. 한나쌤 역시 이제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런 또 종이빨. 종이. 근데 이거 뭐 비에 젖으면 다 이제 흐물흐물해지는 거 아닌가요? 비 오는 날 나가서 바르진 않아요. 아니, 비 오는 날에도 바르셔야죠. 무슨 소리예요? 아, 네. 근데 비를 맞으면서 바르진 않으니까요. 이제 무기자체 반대로 유기자차는 이제 성분명을 이렇게 봤을 때 신라메이트, 뭐 살리실레이트, 벤조페논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유기자차라고 하는데요. 무기자차와는 다르게 백탁 현상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사용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긴 하는데 유기자차라는 것은 이런 성분들이 자외선을 직접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를 해서 열로 방출시켜서 우리 피부 안에 자외선이 침투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흡수가 되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민감 반응이 일어나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요. 지인쌤은 무기자차로 바꾸시는 게 좋을 수도 아무래도 있겠네요. 민감하신 네. 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잘 알고 계시면서 성분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혼합자차로 해서 두 가지 성분을 섞어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로의 장점을 훨씬 더 증폭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기자차, 무기자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유기자차, 무기자차, 혼합자차 이게 성능이 다 같은 건지 아니면 성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을지 좋은 질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 SPF 50 그리고 PA 뿔뿔뿔뿔뿔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SPF라고 하는 것은 UVB를 차단하는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숫자가 클수록 차단 지수가 높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라는 것은 UVA를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에서 SPF 15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나와 있는데 장기간 야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피부 미용 시술한 다음에 자외선 차단 꼭 필요하잖아요. 밖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꼭 SPF 30 플러스 이상 그리고 PA2 플러스나 3 플러스 이상인 거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전에 빈티몰을 살 때 근데 SPF 50을 발라도 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쩌면 제가 아침에만 바르고 막 나가서 땀 흘리고 맞아요. 덧바르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SPF 100짜리를 그게 발리에는 팔거든요. 맞아. 100짜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서핑용 있어요. 바나나 맞아, 땡땡 막 맞아. 이런 브랜드의 맞아, 맞아.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사봤거든요. 확실히 덜 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눈 근처에 발랐을 때 자극감이 있고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눈이 따갑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게 왜 따가운 거죠? 따가움이나 자극 증상을 일으키는 게 유기자차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발랐을 때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무기자차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SPF 지수가 높은 게 무조건 맞아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거 높아질수록 자극감이 더 오는 것 같아서 그거를 잘 조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마 성분의 영향이 아닐까 싶고요. 당연히 SPF 지수가 높은 게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르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나가기 2, 30분 전에 꼭 발라주시고요. 그래야 이제 30분 뒤쯤에 이제 유기자차 같은 것들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셔야 돼요. 너무 어렵네요. 맞아요. 화장을 하고 나면 특히 또 맞아요. 덧바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세진 선생님께서는 그러면 외출한 뒤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화장 위에 바르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맞아요. 하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선크림을 바른 다음에 그 위에 파운데이션이나 비비크림도 SPF나 PA 지수가 높고 이제 차단이 잘 되는 것을 덧발라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두세 시간 뒤쯤 지났을 때 땀만 흘려서 씻겨나갔을 것 같으면 찹찹찹찹 덧발라주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를 사실 많이 바르면 효과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바른다고 이 한 통을 갑자기 다 쓸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발라야 그게 적정량인지. 맞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화장이 잘 될 때 바르는 양은 좀 적긴 하잖아요. 특히 저는 무기자차를 맞아요. 쓰는데 무기자차는 많이 바르면 밀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여기 손가락 마디 반 정도. 근데 손가락 마디 전체적으로 바르기 좀 써도 되나요? 네, 그럼요. 보여주세요. 나중에 얼만큼 비용 쓰는 게- 청구하시는 거 아니겠죠? 얼만큼 쓰는 게 좋은지 네. 보여주세요.
머드팩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거 막 구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튼튼해요. 종이지만. 아니 이렇게 많이 발라요. 이거 아직 다 못 채운 건데. 다 못 채운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정도 바르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를 한 얼굴 반쪽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반쪽이요? 아, 이거 반쪽에 발라야 되는 거구나. 이걸로 전체를 발랐거든요. 아, 근데 네. 이 정도로 전체를 바르려고 해도 엄청 열심히 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소량씩 조금 덧발라주시고 덧바를 때 팁은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면서 발라주세요. 두드려주면서. 네, 지인쌤 막 이렇게 문대지 마시고 네, 톡톡톡톡 잘 바르겠습니다. 네, 톡톡톡톡 집에서 한 100번 정도. 네. 100번이요? 저 사실 오늘 목에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거 아까워서 발라주세요. 목이랑 맞아요. 여기 귀는 자꾸 까먹고 안 바르게 돼요. 맞아. 사람들이 많이 관가하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목 뒤. 맞아요. 뒷목도 잘 안 바르게 맞아요. 돼요. 그래서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네, 열심히 바르겠습니다. 저 잘 발라졌나요? 부족합니다. 더 발라주세요. 근데 얼굴에 여기 가득 채워서 반쪽을 발라야 되면 목도 거의 얼굴 면적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되게 많이 발라야 되네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 정도의 양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 활동이나 물놀이 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경 써서 계속 덧발라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장마가 심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에는 자외선이 더 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안 심하다는 얘기가 있고 한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실 자외선 지수는 자외선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다른데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어딘가에서 산란되고 분산되어서 피부에 올 수가 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나 안 바를래 이러고 그냥 나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또 햇빛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꿀피부가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 자외선 차단제이지만 또 그거 말고도 피부암이나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더라도 장기간 야외 활동할 때 가끔씩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단편적인 일회성으로 과도하게 햇빛에 노출되는 경우도 나중에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항상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키포인트는 365일 아시겠죠? 그리고 2-3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